9번 보도록 할게요. y는 x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x축하고 y축의 중심 접하는 중에 직선 이 접하는 원의 개수는 2다. 요거는 먼저 제가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의 유형이 있을 때는 식을 어떻게 써야면 더 빨리 풀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러한 문제 원의 방정식 중에서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손쉽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라고 주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9번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9번의 문제를 이제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 표현을 해보면은, 일단 y는 x라는 이러한 직선 위에 이제 그 중심이 존재하고 이때 x축하고 y축의 동시에 접한다. 물론 이제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4사분면에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1사분면으로 생각을 해보고 배울게요. 그럼 만약에 원의 중심이 여기 존재한다. 그럴 때 그려지는 원은요, 여기 이 x축하고 y축에 모두 접하는 이런 식의 원이 그려져요. 그치?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a, a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 원의 반지름만 알면은 우리 원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R이라고 했을 때 저 원의 방정식은 일단 요렇게까지 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주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부터 나아가서 x축이랑 y축에 접한다고?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 a, a, 특히 여기에 있는 이 반지름은 이 점의 좌표의 y좌표에 해당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선을 보일 때도 이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도 원의 반지름이 되죠. 다시 말해, 지금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이 모두 접해 있다라고 할 때는 a, a가 아니라 반지름 r을 중심으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있다, 혹은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요렇게 x축, y축에 접해 있다 라는 식에 대한 문장이 들어가 있을 때는요,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제가 원의 방정식 알 때, 구해야 될 때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지, 중심과 반지름.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끝나는 거야? 반지름 알면 끝나는 거야. 얘에서 조금 더 파생해서 나오는 건 뭐가 있냐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 문제를 푸는 거랑 관련은 없지만 제가 그냥 보충 설명 조금 해드릴게요. 만약에 x축에만 접한다, x축에만 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엔 x축이 이렇게 했을 때 원이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고, 이 원에 지금 중심으로부터 x축으로 수선을 그었을 때 이 반지름이 지금 y좌표에 해당, 중심의 y좌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x좌표는 뭔지는 모르지만 y의 좌표는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y축에만 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x에서 r을 뺀 거에 대한 제곱, 그런데 y좌표는 뭔지는 몰라.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문자를 하나를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얘네 둘의 상황이 하나로 짠 하고 합쳐진 게 바로 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위, 아래의 상황이 모두 더 쉽게 주어져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거는 아마 제가 이제 더 파생된 내용이라서 혹시나 이거 남기고 얘기하면 헷갈릴까봐 이거는 지우고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이제 문제를 좀 더 보면요,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원. 즉 이 점이 이쪽 그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원이 점점점 커질 거고 점점 원점이랑 가까워지면서 작아지다가 왼쪽 아래로 가면서 이 원이 다시 커질 텐데 근데 그런 다양한 원들 중에서 이 직선이랑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대요. 자, 원이 어떤 직선이랑 접한대. 그 말의 뜻은 내가 뭐 기억해달라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누구랑 똑같다? 반지름이랑 똑같다. 그러면 요거는 얘가 핵심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그러면은 지금 이 원의 중심은 A,A가 아니라 이제 R,R로 쓰기로 했었죠? R,R이라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절대값 3R 마이너스 4R 플러스 12 얘가 반지름 R이랑 똑같다. 이거 풀면 끝나는 거예요. 네, 풀면 끝나요 진짜. 그래서 제가 2분 드려볼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진짜 금방 끝나요. R값이 두 개 나오는데 반지름이다 보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만 생각하면은 R값이 쉽게 나옵니다. 풀고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반지름 값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렇지. 하나는 2가 나오지.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 원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R값 두 개가 모두 다 원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 잘 그렸어요. 나머지 하나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죠. 괜찮아요. 마이너스 5분의 12. 아닐걸요? 아니 근데 저 절대값이면 마이너스를 앞에다 조준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풀고 있구나.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R에 더하기 12 얘가 5R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요렇게랑 나눠서 풀고 있나요? 네. 그러면 요거일 때는 여기서 아마 R이 2가 나올 거고요. 요거일 때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아니다. 뭐야, 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맞고 얘가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R이 중간 가격이 너무 생략된 거 같아요. 잠깐만. 갑자기 나도 헷갈린다. R이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얘가 음수가 되니까 얘네. 그쵸? 네. 네. 그러면은 넘기면 그래서 2랑 마이너스 3. 그렇지. 1랑 마이너스. 근데 뭔가 지금 과정이 좀 이상한데? 내가 어디까지 빨리 그랬지? 지금 잠깐만 제가 뭐가 틀렸는지 안 보이거든요? 4R 아닌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선의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게 아, 그러네. R이 마이너스. 오, 나 오늘 뭐야? 갑자기 뭘 가는 거지? 일단 R이 2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건 맞거든요? 2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와서 결국 2,2와 마이너스 3,3의 거리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의미가 안 맞지? 그리고 지금 효린이도 그렇고 하진이도 이거 2,2 마이너스 3,3 잘 나가죠. 그러니까 그냥 의미 같은 거 다 생각 안 하고 2,2부터 마이너스 3,3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즉 요거의 거리의 답은 이제 AB가 루트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AB의 제곱이니까 50이에요. 요게 답은 맞고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에도 2,2와 마이너스 3,3일 때 원을 그릴 때 저 문제에서 주어진 이 직선하고 접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R이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원래는 절대값식을 풀면은 R이 마이너스 3 때는 안 된다라고 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제가 지금 좀 생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요건 제가 생각하고 한번 딱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 선생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10번 볼게요. 10번은 이제 좌표평면이 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직선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되고 이 L이 최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 이 직선이 이제 L은 직선의 방정식이 아주 확실하게 구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점 원의 방정식의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10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요거는 일단 우리한테 점 하나를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 하나가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y는 4를 지날 때 x는 3을 지나야만 한다. 그래서 y에서 4를 뺄 때는 기울기는 모르지만 x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럼 우리는 기울기만 알면 돼요. 그 기울기를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원점으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얘 일반형으로 바꿔서 그 식에서 최대값 찾아야 하는 순간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얘를 결국에 일반형으로 바꿔서 뭔가 하게 되면은 이 꼴에다가 여기다가 0, 0 이거 넣어야 될 거 아니야. X0, Y0. 결국 이 식이 최대가 되는 걸 생각한다고? 말도 안 돼.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조금만 더 잘 생각해봐요. 이 점을 무조건 지나면서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제 기울기만 달라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기울기만 달라지면 이 점을 기준으로 직선이 막 자기 스스로 회전한단 말이야. 그럴 때 원점으로부터 이 각각의 직선들은 거리를 낼 때 수선을 긋는 거지. 그 수선이 언제 최대가 되도록 그려지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결론 얘기하면 되게 허무해요. 결론은 이 수선이 3,4가 지날 때 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직선이 될 때, 요런 꼴이 될 때 최대가 돼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원점으로부터 어떤 3,4를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모르지만 일단 이 3,4에서 원점을 그었을 때 생기는 이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직선들은요, 이 빨간 선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치? 지금 이 상황에서도 빨간색을 빗변으로 하는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지. 그리고 만약에 선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수선을 그렸기 때문에 빨간색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지. 어떠한 선은 가만히 있는, 즉 O와 여기 3,4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얘가 90도가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 됐어. 제일 긴 성분이 누구야? 얘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더 긴 성분은 없다는 얘기야. 이게 얘기하는 게 뭐야? 삼각부등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 선, 즉 0,0부터 3,4까지를 이었을 때 수선이 되는 그 순간이 L이 그려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기울기는요. 이 기울기는 0,0부터 3,4까지를 그었을 때 이 직선과 어떤 관계다? 수직 관계다. 즉 M에다가 이 직선의 기울기 3-0분의 4-0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저렇게 구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상황을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좌표평면을 진짜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귀찮겠지만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3,4를 지나면서 기울기는 음수인 이런 직선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원은 7,5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x절편은 3분의 25, 즉 7보다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 이 점의 x좌표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7. 그 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4분의 25예요. 그렇기 때문에 5보다는 커요. 그래서 이 y좌표보다는 조금 작은 여기 상의 존재에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물론 원래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방정식이 반지름이 1이다 해가지고 이 원이 이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날 거냐 한 점에서 만날 거냐 만나지 않을 거냐 이거 확신할 수 있어요? 못하지. 원래는 찾아줘야 돼요. 원래는 찾아줘야 되지만 판별식 같은 거 쓰거나 아니면은 원의 반지름이랑 이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찾아줘야 되지만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그거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 원의 중심의 벡터가 7,5죠? 그래서 이 직선에다가 7,5를 집어넣어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요. 만약에 7,5를 집어넣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면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겠지. 그치? 근데 7,5를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5는 4분의 마이너스 21 더하기 4분의 25 즉 4분의 지금 3 1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y좌표가 x에다가 7을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크죠. 얘의 y좌표가 여기에다가 7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1값보다 훨씬 더 높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높게 떨어졌구나. 즉 5가 1보다 많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만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의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이 원 위에 점피가 핑글핑글핑글하면서 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가 최소값이 되는 순간, 즉 만약에 P가 여기 있을 때에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여기다 수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최소가 되느냐? 즉 이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장 적은 순간이 되겠지. 근데 선생님 그걸 어떻게 찾아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를 이었을 때 그때 생기는 이 점, 이 두 점에서 반대쪽에 있는 아이는 가장 멀고요. 안쪽에 있는 아이가 가장 작은 최소 최대가 됩니다. 왜 그러게요? 몰라요. 결국에는 이 모든 순간들을 한 점에 다 합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 점일 때 가장 최소가 되는 이유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지름만큼 빠지기 때문이에요. 원에서는 원 위에 점이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된 거리가 뭐죠? 반지름이에요. 그치? 그래서 반지름만큼 제일 가까워질 수 있고 반지름만큼 제일 멀어질 수 있어요. 혹은 이 상황이 그 선생님 저 이 말 뜻이 잘 이해 안 되는데 하면은 이 직선을요 X축처럼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기에 원이 있어요. 이 원 위에 점이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언제 최소가 돼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볼 때 이 거리가 최소잖아요. 이거를 돌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원의 중심 7,5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는 겁니다. 반대로 최대값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반지름을 더해야 되겠지.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되느냐? 얘를 다시 일반형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되고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서 이 직선부터 7,5까지 떨어진 거리 여기에다가 반지름 1을 빼주는 게 최소값이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요 5분의 11이 나옵니다. 이 부분 지금 두 가지 어찌 보면은 문제를 대수학적으로 방정식을 정리해서 푼다기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기하학적인 성질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떠한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가장 거리가 멀리 있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그 점이 수선이 될 때, 그러니까 수선의 발이 될 때 제일 멀다라고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원 위에 돌고 있는 점에서 어떤 고정되어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에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었을 때 생기는 거리에서 원의 반지름을 빼는 거다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혹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 두 가지 포인트 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수직선처럼 생각해봐요. 이 점으로부터 이 점, 수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상에 있는데, 자,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이 점을 지나는,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구했을 때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이 수평이랑 평행하게 그려질 때 제일 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얘를 기울여 놓은 것 뿐이에요. 얘를 기울여 놓은 거라고. 그래서 항상 얘네들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기준이 되는 선을 수직선 혹은 수평선으로 바꿔서 생각해봐요. 그럼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저기 앞부분 필요하신 거 잘 정리해 보시고요.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요것만 설명하고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11번 문제는 잠깐만 내가 여기 직접 볼게. 11번 문제는요, 여기 그려져 있는 원의 중심을 C라고 D라고 한 다음에 원의 중심을 D라고 해주세요. 원의 중심을 D라고 하면 그 D부터 A하고 B에다가 한번 선을 그려보실래요? 여러분 교재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원의 중심을 D라고 찍은 다음에 DA와 DB를 그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살짝만 D를 조금 회전할 거예요. 회전해서 여기 있는 이 선 혹은 DA가 수평선이 되게 X축이랑 평행하게 약간만 회전을 해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도형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A하고 B, 즉 어찌 보면 D의 맞은편이죠. D에 마주보고 있는 점을 C라고 한번 그냥 명명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만 여기다가 아마 덧붙여서 한번 그림을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AB를 지나는 직선을 여기서는 Y는 MX라고 잡았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D의 좌표는 1,1이라고 구할 수 있죠? 아예 문제에서 그냥 주어져 있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진짜. 자, 그러면 저 사각형 DACB가 어떠한 사각형인지 혹시 알겠나요? 정사각형. 왜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요. 그치, 어찌 보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도형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맞거든요.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자, A라고 하는 그 점에서 그은 직선은요, 즉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 그리고 B에서 그은 직선은 원에 대한 접선이죠. 그치?
접선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 수선을 그었을 때 그때 접점이 만나는 거지. 다시 말해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은 접점이지만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선을 그으면 걔가 서로 내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서 수직처럼 안 보여드려도 DA부터 AC까지는 수직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거랑 똑같은 의미로 DB도 수직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15 직각이라고 줬어. 그럼 나머지 여기 각은 자연스럽게 뭐야? 직각이야. 그럼 일단 정사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인 내각이 직각이다라는 성질을 만족시켰어요. 그러면은 길이만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D는 원의보다 중심이다. 그럼 DA의 길이는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뭐래요? 1이지? 그래서 여기 길이는 1이에요. 그럼 여기 길이는 1이에요. 그러면은 얘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전체가 정사각형이다. 그럼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선생님, DA하고 DB 길이가 똑같은 건 알겠거든요. 근데 AC 길이하고 BC 길이가 1이라는 확증은 없잖아요. 진짜? 진짜 맞을까? 1이라는 확증이 없을까? 효린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DA하고 DB 길이는 왜 1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왜냐면은 그 D가 1,1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DA하고 D 길이가 1이면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잖아. 즉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은데 이런 상황일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안 생겼잖아. 그냥 그렇게 안 생겼다고? 자, DA 길이하고 DB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1이 되는 이유는 90도 때문이잖아요. 아, 90도 때문이에요. 그렇지. 즉 서로 평행하잖아. DA와 BC가 평행하고 AC하고 DB가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도형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얘로 묶어서 풀어도 돼요. 원의 방정식에서 제로 묶어서 풀어도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일단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어떤 거를 쓸 거냐면요, 이제 이 A, B가 갖는 역할 그리고 그 조건들을 사용할 건데, 먼저 원과 직선의 교점이 A, B다.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A, B의 X좌표는요, 원의 방정식 얘하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얘를 같이 연립해서 풀 때 나오는 X값이 그때 A하고 B의 좌표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대입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AB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네. AB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지. 오, 1대1 지금. 그렇지. 그래서 AB의 길이가 루트 2다. 그러니까 얘만 풀어내면은 그냥 이 AB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에서 AB의 길이가 루트 2다라는 거를 풀어내는 겁니다. 즉 이제 요거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먼저 얘 위에 있는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y는 mx라는 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는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요, x로 정리할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계산한 걸 그냥 빨리 써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a하고 b에 대해서 뭐 더 구할 필요는 일단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일단 스톱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AB와 루트 2라는 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좌표를 A, MA 그리고 얘를 B, MB라고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 A-B의 제곱 더하기 M 제곱의 A-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얘가 루트 2가 된다. 그럼 이거를 조금 풀면 m제곱 더하기 1에 a제곱 a 빼기 b의 제곱 얘가 2가 된다. 이렇게로 갖게 되겠죠. 자, 요 상황에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얘는 A, B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치? A, B를 근으로 갖는다. 제가 이걸 한 번 더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두 근의 차이네.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존재했을 때 그 두 근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 두 근을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두 근의 차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었죠? 기억납니까? 절대값. 절대값. 이건 기억해야 되는데? B분의 A. 땡! 그거네요. 그거 진짜 알아요. 뭐게요? 0. 땡! 야! 두 분을 뺐는데 0이면 두 분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이게 맞아요? 야, 이렇게 존재하고 얘 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 이 두 분의 차이의 절대값은 a분의 루트 d야. A분의 루트 B. 루트 d요? D. 네, D가 뭐 어디서 나와요? 판별식. A분의 루트 4 그래서 여기 이 2차 방정식이 얘죠? A,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얘죠? 그래서 A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m제곱 플러스 1분의 판별식 4에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이처럼 보이지만 요거 위에 계산해보면 m제곱 사라져요. 이거 힘들어하면은 고등학교 때 장담 못해요. 네. 안 힘들지? 그래서 4m제곱 플러스 4m 더하기 4에서 빼기 4m제곱 빼기 4. 그래도 사라져요. 힘들어하지 마. 겁내지 마. 그러면은 M제곱 더하기 1분의 4에 그렇지. 잘. 날카로웠어. 근데 요거 지금 절대값 때문에 뭔가 괴롭겠지만 네. 운 좋게도 절대값을 쓸 필요가 없죠.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러면 이거 제곱해야 돼. m제곱 플러스 있잖아. 약분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거를 저기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못해요. 계산하면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리고 m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m 값의 합이에요. M값의 합. 그치?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은 m 값의 합 구할 수 있잖아. X의 개수. 그렇지. 그냥 단순히 x의 개수예요? 나누기 X 제곱. 마이너스부터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오. 뭐야? 야, 테스트냐? 그래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m 값을 안 구해도 돼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야 이거 계산이 맞냐?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진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이 뭔데요? 풀어보랄까요? 근데 저게 뭐예요? 이 a-b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요. A. 즉 여기까지 써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절대값은 의미가 없죠? 네. 이거잖아. 계산해 보십시오. 그 말이시구나. 계산해서 되신 분들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어려워요.
어디까지 좀 저 1번하고 2번을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쭉 그냥 식을 정리하고 계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가 맞아요? 아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 약분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니까 이렇게 선생님 누가 약분을 그렇게 해요? 큰일 나네 그냥. 누구냐? 선생님. 선생님! 수, 그치? 그렇지. 걔가 이어서요. 그치. 그리고 4m이 아니죠? 왜요? 16m 제곱.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곱해요. 곱해서 그렇죠. 16m 제곱은 2m 제곱 더하기 1이어서 14m 제곱 빼기 1은 0. 이거는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잠깐만.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여기 잘못 썼다. 미안해요. 여기 루트 씌워야지. 여기 루트 씌워야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러면은 요거는 루트 M.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내가 여기도 계산 시스템 8. 2루트 2m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거는 2루트 2m이 돼요. 미안합니다. 8M. 8M.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8M이니까 8. 그러면은 6M 제곱 마이너스 1은 0. 아니에요? 아니야. 8m 제곱이 아니죠? 8M. 그렇지. 8m이지. 그러면 할 수 있어요. 8M은 2M 제곱 더하기 1이니까 그렇지. 2M 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2는 0. 그렇지. 그 식에서 나오는 근의 합을 구하는 거죠? 4요. 그렇지. 하진이 너 잘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일단 생각을 하고, 만약에 두 분의 차가 기억이 안 날 때는요 요거를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a 더하기 b와 ab를 이용해서 a-b의 제곱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더 깔끔하게 우리가 배웠던 저거를 최대한 활용하자. 알겠죠? 문제 한 문제만 더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금방 끝납니다. 11번은 문제가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어서 먼저 표준형으로 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뀌면 뒤에다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원 C의 중심이 직선 Y는 2x-1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심은 몇 콤마 몇이야?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대답하지 않을래? 중심은 어떻게 구하더라? 원의 방정식 표준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중심은 얘가 0,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 2분의 2. 그렇지. 근데 얘가
우리가 어떤 직선을 지른다고? 문제에서 y는 2x-1에 있다. 네, 대입해요. 그래. 2분의 a는 2 마이너스 2분의 a는 1, a는 2. 그렇지. 되게 여러분들 어렵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조금 구하는데 아마 B값을 구하는데 조금 시간 걸리겠죠? 자 볼게요. 그리고 나서 원 C와 이 직선, 이 Y는 그러니까 얘가 C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직선은 또 어떤 것들이냐면은 그 서로 두 점에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한다. 이때 원 C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이 4일 때. 요거는요 제가 좌표평면에 안 그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좌표평면에 안 그리고도 어떤 식으로 풀면 조금 더 간편한지 그거를 제가 조금 맛보게 해드릴게요. 자, 그냥 원C를 이렇게 그려요. 그냥 원 하나를 그려요.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한번 표현을 해봐. 우리가 여기서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1, 중심을 갖고 있다는 거야. 왜? 얘가 1이니까. 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1,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이 중심을 지난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이 직선이 지나는 요 점과 요 점은 원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는 이 생기는 이 선은 원의 그렇지. 그러면은 이 원의 지름에다가 자 P라는 점이 이제 여기 원 위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P가 요렇게 존재했어. 그럼 삼각형이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P가 어떤 지점에 있을 때 이 색칠되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클 것이냐. 자 그러면은 P가 움직일 때 안 변하는 녀석과 변하는 녀석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볼게요. 안 변하는 아이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안 변하는 아이는 AB 길이는 안 변하죠. 얘는 고정돼 있지. 그러면 AB 길이는 고정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좌지우지하는 녀석은 P에서 AB에 수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이 높이가 이 삼각형 ABP의 넓이를 결정해 주겠지. 언제가 제일 최대가 될까요? 그렇지. 요거일 때. 그래서 요걸 알아내는 게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P가 반지름일 때, 즉 그래서 이 삼각형 ABP의 넓이는요. 얘는 2분의 1에다가 2R에다가 R을 곱한 거다. 그치? 그게 얘가 넓이가 최대값이 4라는 거잖아. R의 제곱. R의 제곱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얘가 R의 제곱이라는 거잖아. 네. A 값 구했지? 네. B 값 나오겠지? 2요. 그렇지. 짱이지? 네. 이렇게 쉽다고. A 더하기 A 값을 해서 4. 쉽지는 않아요. 대답 제일 잘했어. 잠깐만 좀 할게요.